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뭐 좋은 소식 없냐고요? 네, 우선 확실한 거 하나는 손흥민이 겨울에 토트넘을 떠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우스햄튼전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우승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 올 시즌은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아직 손흥민 재계약 1년 옵션 그 어떤 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스만 룰 찾아오는데 2주 안에 무슨 1차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빅클럽들은 현재 후반기를 위해서 보강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 바뀔 수도 있죠. 우승을 경쟁할 수 있는 팀들도 보강에 사활을 걸고 4, 5위로 챔스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들도 보강이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보강이라기보다 아놀드를 붙잡아야 하는데 우선 아놀드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건 없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고 있는 선수인 건 확실하고 본인은 유스 때부터 4번의 계약을 했지만 계약에 대해서 공개해 본 적이 없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리버풀은 부상자도 적고 팀도 매우 안정적이라서 살라, 반다이크와 재계약만 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팀이 됩니다. 일본 선수 한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 선수가 슬롯 감독에게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임대 혹은 이적이 가능할 수 있고 여름에도 쿠보에 대한 영입설이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여전히 쿠보 영입설이 뜨고 있는 중입니다. 아스날은 블라우비치 영입에 적극적이라고 하던데 우선 유벤투스가 어디 허저팀도 아니고 겨울에 보내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아스날은 현재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맨시티가 우승에 멀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기회일 수밖에 없는데도 딱 하나 아쉬운 게 스트라이커 부재입니다. 요케레스도 영입 후보에 있긴 한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지 검증이 안 되어 있죠. 첼시는 미국 구단주의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5연승, 득점도 리그에서 가장 많이 했고 리버풀과 승점 차이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12위 한 팀, 지난 시즌 6위 한 팀이 이제는 우승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네. 첼시는 이미 선수의 네임밸류는 최상급인데다가 산초를 데려오면서 스털링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팀이 돼버리고 선수 교체를 하는데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교체 투입이었습니다. 얘들이 교체 선수라고 할 정도로 부러운 스쿼드였습니다. 맨유는 현재 리그 13위입니다. 역대급 굴욕 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위권과 5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순위를 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팀을 쇄신시키려는 듯 래시포드의 거취가 불분명해지고 있는데 아마 맨유 구단도 난감할 것입니다. 주급 35만 파운드 성골 선수를 아모림이 원치 않는다면 이 선수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토트넘의 손흥민과 스왑딜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러면 좋죠. 그런데 맨유가 15만 파운드 보존하지 않는 이상 래시포드가 토트넘에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쳤습니까? 레비가 손흥민도 20만 파운드 주는데 문제는 이제 토트넘이죠.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현재 부상자 명단에는 손흥민, 우도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출전 불가라는 확정은 아닌데 2달 전에도 이러다가 장기 부상까지 간 거라서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토트넘은 이제 부상자 명단에 10명이 되었습니다. 첼시가 11명으로 되어 있긴 한데 무늬만 부상자 명단에 등록된 선수가 많을 뿐 앞으로 경기를 치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우도기가 괜찮다고 할지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히샬리송이 1월 중순에 복귀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히샬리송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스트라이커 영입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진이 거듭되고 솔랑키에게 문제가 생길지라도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다 클루셉스키, 존슨도 여차하면 스트라이커로 나설 수 있죠. 오도베르의 부재는 우선 양민혁이 토트넘에 합류를 하면서 옵션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필 양민혁은 전날 런던으로 출발을 하면서 존슨보다 순간 스피드는 더 본인이 낫다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자신감도 넘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구단과 감독이 양민혁을 전폭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 약 2주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양민혁은 현재 몸 상태가 80에서 90%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격수로서 필요하거나 시험 때는 바로 지금 상황인 건데
양민혁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테니 토트넘의 공격수 영입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르너는 전력 외의 선수로 구분할 조짐이 있고 여차하면 겨울 이적 시장 때에 라이프치히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토트넘이 손해일걸요? 네, 양민혁이 경쟁하는데 더 쉽지 않겠지만 토트넘이 겨울이라도 반등을 하려면 믿을만한 공격수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위권과 점수차가 쫓아가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니까요. 양민혁은 18살이지만 유망주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리그를 데뷔해서 풀로 부상 없이 많은 경기를 선발 출전하면서 팀의 큰 보탬이 되었던 선수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스피드와 체력을 양민혁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지컬이나 몸무게가 적더라도 최소한 쿠보와 비슷한 체급이고 쿠보도 해외에서 큰 문제 없이 활약하면서 리버풀의 러브골을 받기도 합니다. 양민혁이 런던에 입성함과 동시에 손흥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양민혁은 마이키 무어와 비슷한 나이다. 모두가 무어를 사랑하듯이 양민혁이 토트넘에 있을 때 모두가 그를 무어처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는 K리그 첫 시즌에 환상적이었고 12골과 많은 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똑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양민혁은 매우 똑똑한 선수라서 토트넘에 오는 게 기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도우려고 노력할 거다. 하지만 우리는 양민혁에게 압박을 가하는 걸 피해야 한다. 축구적인 면이 그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건 압박을 하면 양민혁은 실패할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도 양민혁 나이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고 많은 스타들은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니까요. 손흥민이 양민혁 나이 때 반니스텔로이가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고 했듯이 지금은 손흥민이 반니스텔로이를 하고 양민혁이 어릴 때 손흥민이 된 상황인 거죠. 네. 변수들이 많은 만큼 양민혁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최근 케인이 독일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뮌헨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선수를 뽑는 질문에 지체 없이 손흥민을 얘기하면서 독일 매체도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특히 이적 전문가 로마누 기자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 퍼지면서 터키 매체에서조차 손흥민 뮌헨 이적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뮌헨 이적이라. 네. 우선 그게 일어나면 정말 좋은 건 맞죠. 토트넘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팀이고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손흥민이 영어, 독일어까지 가능하고 레비 회장이 프리미어리그로는 남기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흥민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우선 1,000억이 넘는 시몬스라는 매우 어린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수를 영입 못할 시에 이적료를 쓰지 않고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케인은 뮌헨에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케인까지 없었다면 뮌헨은 더 비참한 시즌이 될 뻔했을 것입니다. 지금 공격수들도 개인 기량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매우 적기 때문에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파괴력은 더해지겠죠. 그게 이뤄진다면야 찬성이긴 한데 그럼 프리미어리그 기록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33살로 주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서 뮬러 정도의 활용도가 되면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말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손흥민도 우승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발언들로 보면 토트넘에서 트로피인 건지 어디선 트로피를 들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계속 쓰게 되는 축구의 레전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우승하는 팀으로 이적할 것이냐. 네. 와, 너무 어려운데요. 네. 여러분이라면 손흥민은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자,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